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순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가격 기구이고 이러한 가격 기구를 조금 더 수학적인 그리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통해서 확인하는 접근을 시도한 마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리고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마셜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그리는 패턴의 경우 즉 디맨드 커브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패턴, 즉 다운워드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공급 곡선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즉 upward의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휘발유 가격이 변동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급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패턴 그리고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출현하는 형성되는 그 과정을 휘발유 가격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 이 이미지에서 가로축, 이 가로축은 퀀티티, 어떤 재화, 즉 휘발유의 양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그 휘발유의 가격, 프라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서플라이 커브, 즉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upward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다운워드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을 균형 가격, equilibrium price, 균형 가격이라고 했고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1.4달러라는 균형 가격에 600만큼의 휘발유가 공급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는 참조를 하시고 그럼 이 균형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1.8달러의 가격을 책정하여 700만큼의 휘발유를 공급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수요자는 이 가격에서 수요하려는 양은 50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셈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공급량이 많으니까 그 가격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공급자가 휘발유를 1.2달러에 1.2달러 가격에 여기에 한 550 정도 되겠네요. 550만큼의 이 공급량을 결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살려고 하는 그 수요량은 700이 됩니다. 700. 자,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게 되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이런 긴장 관계를 이루다가 바로 1.4달러라고 하는 균형 가격에서 공급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비용을 지불하고 휘발유를 생산하여 팔 수가 있겠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휘발유를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서로 교차 일치되어 1.4달러의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 여기서 바로 이제 거래, 교환이 일어나겠죠. 물론 화폐를 매개로 해서. 참고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 이런 상황을 과잉 공급 혹은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excess supply 혹은 surplus supply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태. 자, 이 상태를 초과 수요 혹은 부족한 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excess demand, shortage demand 이렇게 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자,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되죠.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그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와 교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마샬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볼게요. 자, 휘발유 가격이 변화하는 추이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패턴을 따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즉 갤런당 1.8달러에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초과 혹은 과잉 공급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필요한 양보다 공급되는 양이 많으니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면 즉 갤런당 1.2달러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즉 초과 혹은 부족 수요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공급량보다 필요한 양이 많으니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이 긴장 관계를 이루지요.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균형 가격이 출현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그래프에서는 1.4달러, 1.4달러에서 이 정도면 내가 물건을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생산해서 휘발유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즉 1.4달러 정도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휘발유를 살 수 있지. 이런 니즈가 일치하는 지점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균형 가격이다. 이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이 그러면 이 균형 가격까지 생산자는 휘발유를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 역시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휘발유를 소비할 것입니다. 다시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즉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 균형 가격 1.4달러에 해당하는 양만큼 즉 600만큼 생산자는 휘발유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소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셜 선생님께서 어떤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언급을 하시는데요. 보면 자, 한계 편익,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개념을 바탕으로 균형 가격의 의미를 조금 더 탐구해 봅시다.
먼저 한계 편익은 어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 즉 이 만족도를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계 효용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계 편익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겠죠. 자, 먼저 우리 마샬 선생님께서 언급한 한계 편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럼 돈을 지불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죠. 돈을 지불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을 때 느끼는 그 주관적인 만족감, 우리 그것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효용을 화폐의 가치로 환산한 것, 그것을 한계 편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한계 효용을 숫자, 어, 여기서는 화폐의 가치죠. 화폐의 가치로 수량화한 것을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계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한계 편익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한 개, 두 개, 세 개 먹을 때까지는 그 만족감이 크지만 그 양을 점차 늘리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그 만족감, 이 혀의 쾌락, 혀를 느낄 수 있는 그 쾌락이 점점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무런 음, 쾌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한계 비용을 봅시다. 한계 비용은 어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에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 아이스크림을 소비하면 만족감도 높아지지만 그에 따라서 그 아이스크림을 소비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위 더 소비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 이것을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 수익은 봅시다. 한계 수익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수익 혹은 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생산자가 아이스크림을 10개에서 11개로 더 증가시켜서 생산할 때 증가하는 수입의 증가분, 그것을 한계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균형 가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마셜 선생님께서 앞서 언급한 수요 곡선의 변화 패턴을 고려할 때 균형 가격까지 소비를 늘리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재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언급한 우리 수요와 공급 곡선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수요 곡선의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걸 선생님이 Q라고 할게요. Q, quantity.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이 소비량을 늘리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즉 Q1만큼의 재화의 소비량에 대해서 P1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고 그리고 재화의 소비량이 점점 늘면 늘수록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재화의 소비량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빗금친 이 영역까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정도의 재화를 살 용의가 있다. 즉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즉 균형 가격이 훨씬 낮지요.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재화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만족감, 한계 편익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이 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시 언급드리면은, 자, 여기가 재화의 양이고 여기가 프라이스라고 합시다. 가격이면, 자,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균형 가격에서 여기까지 재화가 소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 이 재화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변하는 패턴은 이거죠. 이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변하는 패턴은 이겁니다. 이 패턴 전체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다 어떻습니까? 이 균형 가격보다 다 높지요. 자, 그러니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까지 소비하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균형 가격까지 소비를 늘리면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만족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즉 한계 편익이 재화를 소비할 때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의 화폐 가치, 즉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소비량, 자, 반면에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소비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소비하는 순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재화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여기가 양이고 가격이라고 합시다. 수요 곡선의 변화 패턴은 이렇죠.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시다.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 P1에 해당하는 재화의 소비량을 Q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Q1을 초과하여 재화를 소비하게 되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 바로 이거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 이 폭이 이 정도 되겠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보다 다 높은 가격에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순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균형 가격에 재화를 확보해야 되니까 결국은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다. 즉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소비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소비하는 순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재화를 확보할 수 있어요. 즉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크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합리적 소비는 어떤 소비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는 균형 가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살 수 있지라는 합리적 판단에 이르는 거예요. 즉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은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 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을 초과하는 순간, 자,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만큼 소비하는 순간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균형 가격의 상품, 휘발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편익이 한 개의 비용보다 커지는, 즉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는 장사지만,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순간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균형 가격을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니, 즉 한 개의 비용이 한 개의 편익보다 커지게 되니 손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판단,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고려해 볼게요. 자, 마셜 선생님께서 앞서 언급한 공급 곡선의 패턴을 고려할 때 균형 가격까지 생산을 늘리면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 가격까지 생산을 늘리면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증가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 수익이 한 개 비용보다 크지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우리 공급 곡선의 패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공급 곡선의 변화 패턴을 보면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합시다. 균형 가격이, 그러면 균형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었다면 균형 가격까지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 이걸 Q라고 할게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까지 생산량을 늘리면 그때 생산자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은 바로 이거죠. 자, 바로 이 서플라이 커브의 변화 패턴은 바로 공급자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급자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 용의가 있는 이 가격의 변화 패턴은 현재 이 균형 가격보다 낮지요. 즉 내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재화를 생산하기까지는 내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 개 수익이 한 개의 비용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익이죠. 자, 반면에 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을 초과해서 넘어서면서까지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팔 용의가 있는 가격의 변화 패턴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어때요?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가격이 낮습니다. 즉 내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나는 상품, 재화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개 비용이 한 개 수익보다 커지게 됩니다. 즉 손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바로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만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면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순간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즉,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보다 크지죠. 자, 그래서 생산자는 균형 가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상품을 생산해서 팔 수 있지라는 합리적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 소비자는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며 생산자는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지요. 즉,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과잉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재화는 최적의 상태로 배분됩니다. 자, 이러한 재화의 최적 배분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나아가서 균형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확보하는 이익의 총량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 이 마셜 선생님이 견해를 종합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균형 가격까지 소비하고 왜 우리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재화를 소비하고 그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균형 가격까지 재화의 생산을 늘리면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을 초과하여 재화를 소비하면 자신이 지불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 가격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만큼 생산을 늘리면 내가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인 거죠. 즉,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을 초과해서까지 생산하려는 순간 팔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손해라는 겁니다. 즉,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보다 크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도 균형 가격까지만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까지만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고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고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생산자가 재화를 생산한다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거나 즉 과잉 공급되거나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즉, 재화가 최적의 상태로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즉, 결국 균형 가격에서 재화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최적의 분배를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장의 가격 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족을 넘어서 재화의 최적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 즉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잘 작동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 그 개인의 이익의 총합인 사회 전체 이익, 즉 공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셜 선생님의 수요와 공급 곡선의 패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리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의 양까지만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마셜 선생님의 견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